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20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죠. 이런 간단히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요.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하고요.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으로 5년을 2년으로 단축한다는 거고요.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간소화를 한다는 거고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을 하고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하고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을 공모하겠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간단하게 그냥 압축을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하다는 거겠죠. 2025년까지 재개발을 통해서 1년에 2만 6천 호씩 5년간 13만 호를 공급한다. 그리고 차후 발표할 재건축 공급 대책으로 11만 호를 발표하여 합쳐서 이제 2025년까지 24만 호를 건설하겠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서울 집값의 상승 원인, 201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집값이 이 정도로 급등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급량이 12,000호밖에 안 됐는데요. 이를 2배 이상 하여 1년에 26,000호를 공급하여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죠. 이처럼 서울시에서 이제 주택 공급에 이제 발벗고 나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어제 국토부에서는요. 3080 플러스 4차 후보지를 선정했죠. 서울에 5곳, 인천에 3곳 추가 선정했는데요. 따라서 약 11,600호 정도를 공급 규모를 발표를 했죠. 이에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포함해서 약 22만 8,400호를 이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요번에 발표된 주요 후보지 사례를 놓고 보면 먼저 서울 중랑구 중랑역 역세권인데요. 인접한 중랑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한 도심 공간을 조성하고 주거, 상업, 문화, 기능 집약, 고밀도 개발을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서울 중랑구 면복동 저처 주거지역인데요. 2012년 재개발 해제 이후 9년간 별도 개발 없이 노후가가 진행 중인 지역에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여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마산 인접 입지를 활용하여 동부 지역에 쾌적한 주거 지역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거고요.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인데요. 우수한 입지에도 2010년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 이후 주민 주도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노후 저밀도 지역을 적극 활용하여 위축된 지역 상권을 재정비하고 노후 밀집, 슬럼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즉 4차 발표 선도 사업 후보지 8개 구역 평균 사업 효과를 본다면 현재 용적률은 124%고요. 이를 민간 재개발로 할 경우에는 용적률이 275%인데 3080 플러스 사업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무려 351%로 증가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줄 테니까 지역 주민들은 동의를 하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요. 이사 대책 관련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조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어제 보도자료를 종합해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어떤 생각이냐? 정부와 서울특별시는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했죠. 이처럼 급등한 원인 중에 하나는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 법칙이죠.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었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러한 인식을 이제 한다는 거죠. 늦게나마 이처럼 주택 공급에 주력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아파트 집값 급등을 우려해가지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공급 대책은 발표를 안 했죠. 지금 발표한 거는 재개발에 대한 그러한 주택 공급 발표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건축 발표는 아직 안 했어요. 안 하고 언제 하겠다? 차후에 하겠다. 즉 뒤로 미뤘다는 얘기죠. 이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발표를 하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들 가격 또 뭐 급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분위기를 아니까 부동산 투기를 염려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서울 재건축 발표는 차후에 한다는 거겠죠. 아마 제 생각으로 본다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되겠죠. 또한 하반기 금리 인상 이후에 천천히 서울 재건축 공급 대책을 발표해도 늦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서울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재건축에 대한 공급 대책은 천천히 발표를 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또 서울특별시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지금 서로 이제 공급에 대한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뭐 옛말에 이래기를 싸움은 말려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민간 재개발이 됐든 공공 재개발이 됐든 이처럼 서로가 경쟁하는 모습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싸움은 말려야 되지만 이러한 싸움은 오히려 가만히 옆에서 지켜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싸우면 싸울수록 뭐라고 할까요? 이 토지 소유자들 또한 빌라 소유자들 오래된 주택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더 비싸게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재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조금이나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처럼 정부 주도든 서울시 주도든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면요. 물량에 장사 없다. 아니 이처럼 막 물량이 막 대규모로 이렇게 쏟아지면 물량에는 장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 또한 지금 당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은 차후 앞으로 이러한 물량들이 입주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그때 서울 아파트의 시장 또한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다는 얘기죠. 집값의 급등,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따라서 공급의 증가, 뭐 신도시 뭐 100만 호, 뭐 신도시 200만 호 이런 식으로 공급이 증가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공급이 또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수요는 증가되는데 또 공급이 안 됐어. 그러면 가격이 또 증가되겠죠. 마치 부동산의 가격이 상추 가격과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상추 가격도 팍 오를 때가 있고 또 이제 헐값에 팔릴 때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농산물의 가격과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봐야죠. 물론 이치가 여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동산의 가격이 막 상추 가격처럼 막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처럼 정부가 됐든 뭐 또 서울시가 됐든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이처럼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거 요거는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요? 그러한 차원에서 주택 공급의 쌍끌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